안녕하세요. 낭독 큐레이터 백지원입니다. 어제는 백신 2차를 맞았어요. 그래서 아직 컨디션이 정상적으로 돌아오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힐링 독서를 하면 왠지 몸의 컨디션이 좋아질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도 전자책 낭독을 해보려고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쉬운 음향 이야기 나연구소 지음. 지은이 나연구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나를 연구하는 나연구소의 창시자이다. 오늘같이 이렇게 백신을 맞고 집에서 쉬고 있는데 이것 또한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나를 찾는 길이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오랜 시간 자신을 모르고 살았기에 삶이 행복하지 않았고 자신을 아는 것이 모든 것의 시작임을 깨달았다. 매일 자신의 마음을 관찰하고 스스로 질문하는 글을 쓰면서 자신을 알았다. 그 깨달음으로 나를 연구하는 나 연구소를 설립했다. 매일 글을 쓰고 강의를 쓰고 책을 내며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가 바로 나임을 널리 알리는 일을 하고 있다. 참 좋은 일을 하시고 계시죠. 저도 역시나 우경아 대표님 덕분에 나를 찾는 것에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쉬운 음향 이야기 프롤로그입니다. 나는 음과 양을 공부하면서 나의 삶이 풍요로워졌음을 느낀다. 삶이 균형이 잡히고 조화로워짐에 따라 알았고 질서가 잡혀간다는 생각이 들었다. 세상과 사물과 사람을 대할 때도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양면을 보려고 하고 장점과 단점을 모두 보는 연습을 해보고 있다. 나는 이런 나의 균형 잡힌 시각이 음향을 공부하면서 얻은 것으로 생각하고 더 많은 사람을 음향으로 쉽게 이해하고 접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글을 써본다. 나연구소. 목차입니다. 프롤로그 세상에서 가장 쉬운 음향 이야기 1. 쉬운 것이 진리다. 2. 음향 이야기 2-1 시간과 공간에 대하여 2-3 원 운동하는 시간 2-3 색증 시공 2-4 음향 이야기와 음향의 특징 2-5 모든 것은 짝이 있다 2-6 행복과 불행에 대하여 삶과 죽음에 대하여 3 모든 것은 변한다 음향을 알면 변하는 것들 세상에서 가장 쉬운 음향 이야기 세상에서 가장 쉬운 음향 이야기 첫 번째 쉬운 것이 진리다. 요즘 나는 쉬운 것이 진리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다. 쉬운 것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느끼는 이유는 주변에 어렵게 느껴지는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모든 것은 상대적이기에 자연스럽게 반대의 것에 관심을 두고 필요를 느끼고 찾게 되는 것이다. 요즘은 무엇이든 너무 많다. 일도 사람도 정보도 물건들도 그래서 많은 사람이 선택을 하는 것이 어렵고 스트레스를 받는다. 같은 이유로 어려운 것은 이제 더는 진리가 아니다. 무엇이든 쉬워야 하고 접하기 편해야 한다. 하루 만에 책 쓰기 프로그램을 진행하다 보니 모든 것이 책의 소재로 보인다. 나는 어느 순간에 음양 오행과 동의보감 같은 동양 철학에 관심이 생겼다. 책은 나에게 큰 의미를 주고 좋았던 책인 좋은지 나쁜지 누가 아는가를 보면서 나는 많은 생각을 했다. 세옹지마와 전화위복이라는 말처럼 지금 당장 좋아 보이는 일도 시간이 지나거나 다르게 생각해 보면 나쁜 일이 되기도 하고 나빠 보이는 일도 마찬가지로 시간이 지나면 다르게 생각해 보면 좋은 일이 되기도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 책, 좋은지 나쁜지 누가 아는가?
보면서 좋고 나쁨 또한 바뀔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이런 원리와 기본 개념이 음양이라는 생각이 들었기에 음양을 공부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인터넷으로 음양에 대해 쉽게 나온 책을 사서 읽고 있다. 젊은 한의사분이 쓰신 음양이 뭐지? 라는 책이다. 나름대로 쉽게 쓰시려고 하신 것은 같은데 이 책도 나에게는 어려웠다. 아무래도 공부를 많이 하시고 학식이 높으신 분이 쓰신 책이라서 본인은 쉽게 쓴다고 애를 써도 이미 눈높이가 다르기 때문에 음양이라는 것을 처음 접하는 분은 어렵게 느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이제 막 음양을 공부하는 내가 쉽게 음양에 대한 책을 써보고자 한다. 내가 아니면 누가 하겠는가. 그 책 또한 초보자용으로는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운 책, 군더더기 없는 책, 짧으면서도 주요 핵심만 담은 심플하고 담백하고 가벼운 책을 만들고 싶었다. 그래서 나는 이 책을 만들었고 제목을 세상에서 가장 쉬운 음양 이야기라고 지었다. 세상에서 가장 쉬운 음양 이야기 두 번째 음양 이야기 2-1 시간과 공간에 대하여 먼저 시간과 공간을 이야기하고 싶다.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큰 개념은 우주다. 이 우주의 우는 동서남북과 상하좌우 즉 공간을 뜻하고 주는 과거, 현재, 미래 즉 시간을 의미한다. 우주는 이처럼 시간과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다. 시간과 공간의 특징은 시간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고 공간은 눈이 보인다는 것이다. 시간과 공간은 따로 떨어져 있지 않고 늘 함께하며 하나이다. 2-2 원 운동하는 시간 하루라는 시간은 24시간이다. 그리고 24시간은 매일 반복되는 원운동을 하고 있다. 하루는 낮과 밤의 반복적인 원운동으로 이루어져 있다. 또 1년이라는 시간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의 변화를 일으키고 질서 있게 순환하는 원운동을 하고 있다. 지구, 태양, 달 모두 원으로 이루어져 있고 모두 시간의 흐름에 따라 규칙적이고 반복적으로 원운동을 하고 있다. 색즉시공 색즉시공은 배우 임창정이 나오는 영화 제목이기도 하다. 색즉시공, 공즉 시색도 같은 말이다. 색은 보이는 것이고 공은 없다. 는 뜻으로 보이는 것이 곧 없는 것이고 없는 것이 곧 보이는 것이라는 말이다. 우리 앞에는 눈앞에 보이는 형체가 있는 모든 것들은 인연과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모두 변하고 무엇 하나 영원한 것이 없으므로 집착하고 미련을 두지 말라는 뜻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다. 음양 이야기와 음양의 특징 음양이란 쉽게 생각해서 누구나가 다 아는 것들,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들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예를 들면 낮에는 해가 뜨고 밤에는 해가 진다처럼 말이다. 이처럼 진리와 이치 그리고 원리는 늘 가까이 있고 단순하고 쉬운 것이다. 자와 양자로 이루어진 음양의 사전적인 의미는 볕, 빛, 양지를 의미하는 양과 그늘, 어둠, 음지를 의미하는 음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듯 음양의 개념은 하나가 아니라 둘, 즉 늘 상대적이 개념이다. 나와 당신, 빛과 어둠, 하늘과 땅처럼 말이다. 아침 해가 뜨고 높게 솟은 산을 비추는 모습을 상상해 보자. 해를 마주보고 있는 쪽은 햇볕이 들어와서 따뜻하고 산의 반대편은 그늘이 비추고 상대적으로 춥다.
해가 뜨자마자 산의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이 생기는 것처럼 음양은 거의 동시에 생긴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음과 양은 홀로 존재하지 않고 늘 같이 존재한다. 음이 있는 곳에 양이 있고 양이 있는 곳에 음이 있다. 이 이치를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면 삶에는 늘 죽음의 그림자가 따라오며 행복에는 늘 불행이 함께 존재한다. 생로병사라는 말처럼 사람은 태어났기에 반드시 죽는 존재이고 불행의 감정을 느끼고 알기 때문에 행복의 감정도 느끼고 알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음과 양이 동시에 존재하는 음양의 특성을 음양의 상대성이라고 한다. 앞에서 해의 움직임에 따라 산은 어두운 쪽의 음과 양의 쪽의 양으로 나뉜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그건 산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과 입장일 뿐이다. 그렇다면 반대로 산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해가 비치는 방향에 따라서 우리의 시각에 따라서 산이 음과 양 둘로 나누었지만 산은 음도 양도 아닌 원래부터 하나였다. 이렇듯 하나의 산이 태양의 이동에 따라 음지와 양지로 나뉜다. 그래서 음양은 하나 속에 둘이 들어있다. 이것이 음양의 또 다른 특성인 음양의 일원성이라고 한다. 음양의 또 다른 특성은 역동성이다. 우리의 태극기에 들어있는 태극무늬가 직선이 아니라 곡선인 이유는 시간의 흐름을 표현한다. 태양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이동하면서 양지와 음지의 비율은 한쪽이 많아지면 반대편은 적어지고 반대편이 많아지면 한쪽은 적어진다. 그래서 태극무늬는 시간의 개념을 포함해서 곡선이며 이것은 변화와 움직임을 가진 생명을 의미한다. 모든 것은 짝이 있다. 세상 만물은 모두 짝을 이루고 존재한다. 그렇기에 음양은 균형, 조화, 질서를 의미한다. 식물의 짝은 동물이고 남자의 짝은 여자이다. 하늘의 짝은 땅이고 불의 짝은 물이다. 해의 짝은 달이고 돌의 짝은 흙이다. 몸의 짝은 마음이고 이성의 짝은 감정이다. 이렇게 세상 만물에는 짝이 있다. 그것은 그 무엇 하나 홀로 존재할 수 없으며 상호작용을 한다는 뜻이다. 상호작용이란 말은 서로를 필요로 하고 때론 의지하고 때론 싸우기도 한다는 의미이다. 이것들이 서로 어우러져 균형과 조화를 만들어내고 질서를 이루는 것이다. 남자와 여자를 예로 들어보자. 흔히 남자는 양이고 여자는 음이라고 한다. 하지만 양의 성질을 가진 남자에게도 음의 성질인 여성적인 면이 있고 음의 성질을 가진 여자도 남성적인 양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 비율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점점 변한다. 젊었을 때 남자도 여자도 양과 음의 기운이 강하지만 남자가 나이가 들면 여성스러워지고 여자가 나이가 들면 남성스러워지는 것도 모두 시간의 흐름이 만들어낸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보자. 예로부터 몸과 마음은 하나라는 말은 많이 들어본 말이다. 몸과 마음은 무엇이 더 중요함을 따지기 어려울 만큼 둘 다 중요하다. 어린 시절 나는 여러 가지 이유로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였다. 유교 문화와 조용한 가정 환경이 나를 소심하고 내성적으로 만들었다. 생각과 감정 표현을 못하고 살았고 표현하는 법을 모르고 살았다. 그랬기에 학교에서 발표 시간이 너무도 두렵고 힘들었다. 그래서 그런지 나는 마음 공부에 늘 관심이 많았다. 마음에 대한 책도 많이 보고 명상, 호흡 등에도 관심이 많았다. 심리와 감정 공부 그리고 치유와 정화에도 관심이 많았다. 그래서 나는 늘 몸보다 마음이 더 중요하고 생각을 해왔다. 하지만 작년에 가루와 스트레스가 겹쳐서
우울증, 무기력, 만성 피로를 겪고 나서 몸의 중요성을 알았다. 몸도 마음만큼 같은 비율로 중요하고 몸이 무너지면 마음도 무너진다는 것을. 결국 몸과 마음은 하나라는 것을 깨달았다. 이것도 음양의 개념으로 보면 하나이면서 둘이다. 행복과 불행에 대하여 우리는 누구나 인생을 살면서 행복하기를 원하고 불행을 싫어한다. 하지만 생각해 보면 행복이란 말은 불행의 반대이기에 불행이 있기에 행복이라는 것이 존재하는 것이다. 그러기에 행복을 있게 만들어주는 불행은 오히려 고마운 존재이다. 불행이 없다면 우리가 그토록 바라고 원하던 행복도 없기 때문이다. 전화위복 세옹지마라는 말도 있듯이 시간과 상황의 흐름에 따라 행복이 불행이 되기도 하고 불행이 행복이 되기도 한다. 우리가 행복을 느낄 때 이 행복이 끝이 날까 두렵기도 하고 불행할 때 행복을 기대할 수 있기에 행복 속에 불행이 있고 불행 속에 행복이 있는 것이다. 삶과 죽음에 대하여 죽음은 누구나 피하고 싶고 무섭고 두려워한다. 생각도 하기 싫을 만큼 공포스럽다. 하지만 주위를 보면 늘 죽는 사람들이 많다. 나이가 들어서 아파서 교통사고나 자연재해가 나서 때론 어린아이, 젊은 사람이 죽기도 한다. 분명 이러한 사실은 끔찍하고 무섭지만 현실 속에서 엄연히 존재하는 일들이다. 사람이기에 죽는 것이고 태어났기 때문에 죽는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죽는다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다. 작년에 죽음에 대해 많은 관심이 생겼던 적이 있다. 아마 삶의 힘이 힘들었을 때였을 것이다. 그때 나는 죽기 전에 더 늦기 전에 라는 책을 본 적이 있다. 그 책은 죽음을 가장 가까이에서 그리고 많이 지켜본 호스피스 병동의 의사분들이 쓴 책이다. 책도 자세히 보아야 예쁘듯이 죽음 또한 가까이에서 자세히 지켜보니 그렇게 무서운 것이 아니었다고 한다. 나는 그 책을 보고 죽음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되었다. 사람이기에 태어났기에 죽음이 있고 나도 당신도 언젠가는 죽는다는 것을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로 받아들이게 된 것이다. 그 후로는 죽는다는 것이 예전처럼 무섭게 느껴지지 않았고 마음이 한결 편해졌다. 오히려 죽음을 인정하고 나니 삶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지기 시작했다. 작년에 가족들과 여름 휴가를 제천으로 가고 있었다. 모두 들떠 있고 신나 있었다. 그때 내 핸드폰에서 가수 김종환의 100년의 약속이라는 노래가 나왔다. 이런 가사가 나왔다. 100년도 우린 살지 못하고 언젠가 헤어지지만 세상이 끝나도 후회 없도록 널 위해 살고 싶다. 이 노래를 듣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나도 내 옆에서 웃고 있는 사랑하는 아내도 내 뒤에서 신나 있는 나의 아이들도 100년이라는 시간도 못 채우고 언젠가는 다 죽어야 하고 헤어진다는 사실에 눈물이 난 것이다. 힘들고 슬펐다. 하지만 그렇기에 살아있는 지금이 너무도 소중하고 귀하게 느껴졌다. 삶과 죽음도 하나이다. 삶이 있기에 죽음이 있고 죽음이 있기에 삶이 있는 것이다. 죽음은 우리에게 시간의 소중함을 알려주는 고마운 선물이다. 생각해보자. 죽음을 두려워하지만 만약에 죽음이 없다면 우리의 삶이 어떨까? 만약 행복할 것 같은가? 아니다. 오히려 반대이다. 삶이 무의미해지고 지루해지고 재미도 즐거움도 모두 없는 것이다. 이처럼 삶과 죽음 또한 하나이다. 세상에서 가장 쉬운 음양 이야기 세 번째, 모든 것은 변한다. 음양의 핵심은 모든 것은 변한다. 와 같이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다이다. 멈추지 않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모든 것은 움직이기에
모든 것은 변하고 영원한 것은 없는 것이다. 이 사실을 인지하고 받아들이고 나면 사람의 마음이 변하는 것과 사물 그리고 현상이 변하는 것을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로 받아들이게 된다. 영화에 이런 대사가 나온다. 사람이 어떻게 변하니? 세상 모든 만물이 변하는데 사람 마음이 무엇이라고 안 변하겠는가? 사람의 마음 또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람이 변하고 상황이 변하기에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변하는 것이다. 그것을 이해하면 사람에 대한 이해가 조금은 쉬워지고 변하는 사람에 대한 미움과 원망보다 공감과 안쓰러움이 든다. 내 마음도 항상 변하는데 그 사람의 마음인들 안 변하겠는가? 나 또한 음양을 공부하면서 모든 것은 변한다는 것과 영원한 것은 없다는 것을 받아들이려고 하고 있다. 그런 마음으로 세상과 사람을 보다 보니 사람과 세상에 대한 깊이와 이해가 더욱 깊어지고 넓어진 기분이 들어서 참 좋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일이 일비하지 않고 겸허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지혜가 조금씩 생기는 느낌이 든다. 세상에서 가장 쉬운 음양 이야기 네 번째, 음양을 알면 변하는 것들. 나는 음양을 공부하면서 내 삶이 더욱 풍요로워졌음을 느낀다. 생각과 감정의 균형이 잡혀간다는 느낌이 든다. 삶이 조화로워지고 질서가 잡혀가는 기분이 든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루시아 시인의 책 좋은지 나쁜지 누가 아는가의 제목을 나는 참 좋아한다. 바로 음악의 이치가 좋은지 나쁜지 아무도 모른다는 말과 통한다는 생각이 든다. 지금 당장 좋아 보이는 일도 시간이 지나고 상황이 변하면 나쁜 일이 되기도 하고 지금 나빠 보이는 일도 시간이 지나면 좋은 일이 되기도 한다.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행복과 불행 그리고 상과 죽음조차 이 음양을 이해하고 받아들인다면 겸허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 나는 음양을 공부하면서 음양 이야기야말로 우리의 삶에서 꼭 필요하고 모두가 공부하고 알아야 할 자연의 이치이자 우주의 원리라는 생각이 든다. 나 스스로 음양을 쉽게 이해하고 싶고 이 글을 보는 누군가가 음양을 쉽게 이해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글을 쓴다. 이 글을 본 누군가가 음양을 알고 세상과 사람을 보는 넓고 싶은 시야를 가지고 삶의 지혜를 얻기를 간절히 바란다. 제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연구소 올립. 제 낭독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낭독 큐레이터 백지원이었습니다.